제가 확인한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1월 12일 경호처 간부 5,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도 대통령의 이런 미친 지시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들라.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했다고 윤건영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믿을 만한 내용인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경호처 내부에서 들어온 제보이고요. 경호처 내부만이 확인할 수 있는 참석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발표를 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주장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더욱더 분명해지는 건 대통령은 불안해하고 있고 경호처는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흘 연속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과 직접 식사를 하면서 달랬는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에서는 비밀이 자꾸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이런 간극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설득했습니다. 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에서 바깥으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보 형식으로 민주당에서 이 내용을 전했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즉각 반박을 했거든요. 대통령의 경호처에 대한 무기 사용의 지시는 가짜 뉴스다. 허위 사실 유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고요.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하였을 뿐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서영주 이준우 의원님 차례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각자가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신빙성 있는지를 좀 따져보죠. 네. 일단은 뭐 대통령실에서 나온 입장, 그러니까 경호처에 대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 화기 사용, 그러니까 총기 발포 명령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가짜 뉴스라고 하잖아요. 네. 일상적인 통상적 업무만 했다. 그 말을 누가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지난 과거의 행적들로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기 마련인데 이 내란 자체도 일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하는 쪽 아닙니까? 그런 쪽인데 이 경호처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말을 누가 믿을 것인지. 그리고 이게 윤건영 의원이 얘기한 것들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부분들을 본인이 또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대통령실 측근들,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저는 믿을 수 있는 신빙성이 0.1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경호처가 동요하는 이런 분위기들은요, 경호관들이나 경호처 직원들이요,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이에요. 단순한 사설 경비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지시들이 내부에 있다 보니 동요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내용이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예전에 추미애 의원도 경호처에서 총기 발포 명령을 경호처장과 수뇌부에서 내렸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막연하게 그냥 제보 수준이 아닌 언론에 제보되고 크로스체크해서 보도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가짜뉴스다 하는 쪽은 근거가 전혀 없고요. 윤건영 의원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와 제보로 확인한 그런 주장이라고 봤을 때는 어떤 쪽에 더 진실이 있는지는 국민들이 더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요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경호관들에게 직접적으로 총이 아니면 칼을 휘둘러서라도 나를 막아라 이런 지시했을 리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경호관들은 평상시에 경호처법에 따라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늘 훈련을 24시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경호처법에 따르지 않거나 매뉴얼이 없는 그런 총을 내버려 두고 칼로 휘두르라 이런 지시를 받아서 활동할 리가 없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 칼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뭐 주방에서 가져옵니까? 아니 밖에 문구점에서 칼을 사옵니까? 자, 이렇게 근거가 없는 막 이제 떠도는 얘기를 주워가지고
대단한 제보인 양 이렇게 보도한 것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김만배 신앙님의 허위 인터뷰를 받지 않습니까? 이미 그 두 사람들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허위로 묻고 답하면서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이런 식으로 출처가 의심스러운 또는 실제 일어나지 이런 말이 전해졌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운 그런 말을 기자회견을 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에 대해서 따로 판단하실 거다 이런 겁니다. 예. 자, 김보엽 위원님. 예. 김보엽 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 바깥에 지시를 윤석열이 했을까라는 의심이 들면서도 일단 윤건영 의원이 했다는 얘기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왜요? 윤건영 의원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꽤 오랫동안 청와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경호처는 그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바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호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분들은 뭐 7개 정부에 걸쳐서 일했다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당연히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경호관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호관들이 지금 몹시 불안한 상태잖아요. 혹시라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경호처는 앞으로 또 어떻게 되나 이런 불안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막아보기 위해서 평소 친분이 있던 안면이 있던 윤건영 의원에게 이런저런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관저 입구에서 보면 총기가 들어있는 듯한 가방 같은 것도 보이잖아요. 헬멧도 쓰고 이렇던데 총기는 내보이지 않대 무장을 했으니 함부로 체포하러 들어올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뜻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몹시 답답합니다. 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을 받아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뿐 아니라 어느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반드시 자기를 따르는 혹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늘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남동 관저에 숨어있는 내란숙의 윤석열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자기 그리고 배우자 김건희의 안위만 생각하지 평소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서 경호를 하려고 했던 경호관들의 안위, 안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 대부분이 등 돌렸고 극단적인 한 10여 명 정도가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면 앞으로 조직폭력배 두목이 자기의 집을 요새화하고 각종 무기로 무장을 한 조직원들에게 체포를 막으라라고 명령했을 때 경찰은 체포 안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되게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국가의 국가 공권력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성열 의원 의견까지 들어보죠. 예. 일단 지금 윤건영 의원의 제보가 사실이라면 법적 쟁점들이 좀 생깁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대통령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대통령 지금 탄핵 소추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시를 내렸다면요. 이거는 직권 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무력 사용을 통해서 영장 집행을 막아라. 이거 위법한 지시예요.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 절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지금 법원의 영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반대를 만약에 하고 싶으면요. 2가지 방법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하면 돼요. 근데 이의 신청을 했다가 법원에서 일일이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건 이의 신청 대상이 안 된다. 틀린 주장이다. 했고요. 체포 적부심은요. 체포가 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이게 억울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 하시면요. 체포 응하시고 가서 체포 적부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위법한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경호처의 그런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에 보면요.
상관에 위법한 지시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무유기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훈 대령 사건을 통해서 보셨지만 군대 역시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요. 항명죄 해당 안 돼요. 무죄 받으셨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서 경호처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따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혼란이 있는 건데요. 지금 모르긴 몰라도 경호처 내부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윤석열 씨가 법에 따라서 자진 출석을 하는 것. 그걸 바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윤석열 씨가 가장 좋아하던 게 뭡니까? 법대로 하는 거였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고요. 검찰총장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의 지시에 맞게 법대로 체포영장에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네 분의 의견이 좀 비슷하거나 약간 다르거나 좀 많이 다르거나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서영주 의원님. 네. 그런데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임을 했고 네. 김성훈 경호처장 이제 직무대행 체제가 됐잖아요. 네. 그렇게 바뀌면서 더 강경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우리가 바깥에서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워낙 그동안에 이제 뭐 성향이랄까요? 아니면 친밀도, 누구와 가깝다, 누구 라인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성향이 향후 2차 집행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 전체를 총괄하고 흔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매파, 좀 강경파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다음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나름대로 무력 충돌이 안 생기게끔 하면서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했다고 본인도 경찰에서 진술을 한 거 보면 비둘기파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온건파는 이제 본인 스스로 나와서 그냥 내가 할 만큼 했다. 그 나온 것이고 예. 남은 사람들은 이제 김성훈 경호차장인데 이분이 아무리 강경책을 쓴다 하더라도 일단 한번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이렇게 경찰에 가서 본인이 이 경호처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책임을 한번 내려놓는 순간 네. 조직은 한번 흔들립니다. 이게 직무대행 체제로 가서 아무리 좀 강경하고 강성인 뭐 김성훈 직무대행이 한다 하더라도 이미 경호처 직원들에게 있어서는 아 이거 우리 원래 있던 처장님께서도 흔들리는데 우리가 이거 해서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이서 그 수뇌부 4-5명이서 강하게 갑시다. 우리 대통령을 지킵시다. 할 때 그게 본인들이 팀을 꾸리는 건 아니거든요. 팀을 꾸리는 거는 이제 각 부장들이 팀원들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부장들이 그 무력으로 우리 경호관들이 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면 책임져 줄 거 아니잖아요. 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상황 자체에서 내란죄를 대한민국 법치의 이 현 상황에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상적인 어떤 공무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지는 해입니다. 그냥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몇몇 수뇌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전체 조직의 어떤 조직원들이 그걸 따르지 않으면 그걸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김성훈 차장뿐만 아니라 몇몇의 강경파가 그런 주장들을 가지고 달래고 얼래고 압박을 해보나 결국에는 아니 본인들 인생은 본인들이 각자 경호관들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가족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더 둔화될 것이고 결국에는 저쪽이 말하는 강경파, 매파라고 볼 수 있는 저분들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 봤을 때는요. 그냥 언론상은 강한 어떤 수뇌부로 바뀌었으나 사실상 경호처는 조직의 어떤 그런 강경파를 따르지 않는 조직으로 지금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라는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2차 집행 앞두고 지금 내부에서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앞으로 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안쪽의 얘기가 이렇게 새어나오고 있는 것은 맞는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내부 동요가 꽤 크다라고 언론에서 해석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내부 동요가 크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어제였죠. 어제 어느 언론 보도에서 이제 그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이제 반발했던 어느 간부가 대기 발령이 났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이유가 반발해서 이제 대기 발령한 게 아니라 그럽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저기 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에 나가서요. 외부에 나가서 경찰 인력을 2명을 모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관저에 관련된 시설, 주요 사이트가 어디 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면서 근무 교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요 정보를 넘겨줬었고요. 또 하나
그리고 또 다른 또 본인의 SNS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SNS 통해 가지고 주요 정보를 아마 텔레그램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식으로 텔레그램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넘겨주는 게 확인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대통령 경호법 위반,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대기발령 난 거지. 동요로 해가지고 김성훈 차장한테 반발해서 대기발령, 갈등이 있어 대기발령 난데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간부라는 분, 대기발령 받은 이 간부라는 분이 과연 경찰하고만 얘기를 했느냐, 내통했느냐, 아니면 민주당 의원, 지금 이상식 의원이 본인 스스로 밝혔지 않습니까? 경찰하고 소통하느라고 전화기 불이 났다. 근데 그게 소통이라는 게 말이 소통인 건지 내통인 건지 아니면 수사에 대한 지휘인 건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논의 과정에서 뒤에 이재명 대표가 없었는지까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과도 정보 교류를 했을 대통령 관저에 대한 주요 군사 보안 시설 정보를 넘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대기발령한 거지. 지금 경호처 내에서는요 따로 동요가 있다거나 뭐 이탈 움직임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그걸 알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반론하실 분 있으면 지금 해주시죠.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경호처 직원들의 뭐 동요가 있다 없다 여기서 우리가 부정해도 동요가 있는 건 동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2주째 갇혀 있습니다. 집에도 못 가고요. 2주째. 저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한 우두머리 때문에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는 거는 제가 확인한 바는 그래요. 경호관들부터 30, 40대예요,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주력들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가장 지금 우려하는 거는 가족들 전화를 많이 받는답니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네 인생을 책임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법대로 정말 잘 살펴서 네가 피해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네가 잘 처신했으면 좋겠다. 예. 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주째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말씀한 대로 뭐 근무지 이탈이네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부당한 거를 다 경호처 직원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모 부장이라는 분이 경찰을 만나기도 했고 뭐 언론을 만났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내부의 사정을 가장 부장급이면 많이 한 사람들이고요. 부장급은 최소 20년 이상은 경호처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부 돌아가는 건 그 누구보다 없는 사실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강경파 수뇌부들이 지금 범죄에 동조를 하건 방탄을 하건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어떤 경호 어떤 수칙을 갖고 있을지 모르나 예. 최소한 20년 이상 경호처를 지켜온 사람으로서 이건 더 이상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내부 제보든 어떤 그 부당함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는요. 예. 그건 나중에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 제 반론 말씀드려요. 하시죠. 경호관들은요 법에 따라서 경호처 법에 따라서 여야 어떤 정부가 탄생하더라도 구분하지 않고 경호처법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경호구역과 경호 대상을 지키도록 그렇게 임무가 되어 있고 그게 당연한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듣기로는요 가족들이 불법 체포영장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해라. 합법적인 수사기관, 경찰이 하거나 또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나온 체포영장이 아닌 한 오히려 2달이 아니라 2주가 아니라 2달이라도 더 버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오히려 격려하는 분이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가족이 격려한다. 힘을 내라. 그리고 밖에 있는 많은 지지자들 모여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만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있다고 하는데 지지자들마다 아마 다 같은 마음으로 합법적인 체포영장을 들고 오기 전까지는 절대 열어줘서는 안 된다. 다 똘똘 뭉쳐있는 마음이고요. 오히려 경찰 내에서 내부 동료가 더 있다. 서울경찰청에서 회의를 하는데 아마 여기에 대한 불만 제기가 있었는가 봐요. 간부들끼리. 그랬더니 명확한 지침이 공문으로 하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움직이지 말라. 이런 오히려 공문이 내려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경찰 내가 오히려 더 약간 동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이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일단 대통령 관저 앞쪽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CCTV고요. 오늘 비가 좀 오네요. 비가 오고 있고 차량이 교통이 원활한 것으로 봐서 집회 규모가 확 늘어나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는 좀 인원이 준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언제 2차 집행을 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이고 현장에서 아마 집회 참가자분들도 그 점을 신경을 쓸 텐데 일단 오늘은 많은 인원들이 좀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보엽 위원님, 예. 그 밖에도 더 다양한 제보들, 예를 들어서 뭐 경호처 마크가 새겨진 반려견 옷을 뭐 선물했다 이런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언론 보도도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이 상황에서 그렇게 중요한 제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권은 굉장히 일찌감치 임기말 증상이 나타났었잖아요. 이 임기말 증상의 대표적인 것이 그 대통령의 말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 예. 그리고 민감한 정보가 바깥으로 샌다는 겁니다. 민감한 정보가 바깥으로 새는 건 근거리에 있는 사람의 제보를 통해서 야당의 폭로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혹은 내부자의 양심 고백이 정권을 휘청하게 만들어서 결국 넘어가게 만들기도 하죠. 경호처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에 더해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내란을 일으켜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경호처 뒤로 숨어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경호처 직원들은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우리들이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지켜야 할 대상이 있다. 숭고한 직업의식, 직업윤리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켜야 할 대상이 중대범죄자다? 이러면 직업윤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조직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겁니다. 지금 경호처가 만약 선택을 잘못하면 대통령실의 경호처가 과연 필요한가? 경찰의 한 부서로 재배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논의도 있지 않습니까? 간부들이라면, 경호처에 대한 애정이 있는 간부들이라면 당연히 조직의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을 할 겁니다. 이준호 위원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반론을 하겠습니다. 합법적인 영장을 들고 오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판사가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합법적인 게 아니면 도대체 어떤 영장이 체포영장이 합법적일 수 있는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경호법을 언급을 하셨는데, 경호법에 보면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그리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걸 막는 겁니다. 예. 그런데 체포영장 집행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윤석열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생명이나 재산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경호가 설당이 있습니까? 경호 대상자, 경호법에 있는 경호의 정의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요 이제 논리에 대한 차이, 시각 차이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김성일 위원님, 예. 대통령 체포영장의 시한이 연장된 게 지난 7일. 네. 그래서 일주일이 다 돼 가는데 언제쯤 집행할 걸로 보세요? 일단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해야 되느냐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부터 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체포영장 집행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도 이 내란에 대한 범죄 행위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단순히 방어권을 사용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외신을 불러가지고 이 불법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나라를 좀 더 반듯하게 만들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명백한 선전선동에 해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통해서 계속되는 범죄 행위는 좀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지난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실패 사례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선례입니다.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그냥 물리력으로 막으면 막힌다라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차 집행은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돼요. 그만큼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사안은 뭐냐면요. 이런 위법한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조치를 해야 돼요. 예. 지금 특히 우리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신청돼 있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 경호처는 사실 경호법상 대통령은 보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호차장에 대해서 보호할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먼저 집행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적법한 영장 집행이 들어가면 저는 물리적 충돌이라든가 이런 우려될 부분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렇게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한 후에는 절대 시간을 끌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포영장이 내일 정도에 나올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일 오후 또는 모레 아침부터 이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꼭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비슷한 생각이세요? 지금 김성훈 차장이죠.
경호처장 권한을 지금 대행하고 네. 있는 3번 소환에 불응해서 체포영장이 지금 신청돼 있어 발부가 되면 먼저 집행하고 그다음에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집행하고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도 집행하고 하면서 대통령 체포를 해야 된다. 네. 아마 그게 아마 공수처의 전략 같아요. 예, 전략인데 그러니까 지금 다 언론도 알고 있고 알고는 다 있으나 알고 있죠. 이제 그게 외통수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대통령 경호법을 들이대서 경호처가 계속해서 불법적인 어떤 뭐 경호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김성훈 직무대행이라든지 나머지 본부장이랑 부장 그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의 소환에 불응해서 체포영장은 발부가 될 겁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늦어도 오늘 밤 아니면 내일에 발부가 될 텐데 그게 있으면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들에 대한 체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에는 경호원들이 대통령 이외에 다른 사람을 경호하게 되면 이게 경호관의 직권남용죄가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경호관들은 이 본인들의 동료에 대한 경호차장과 수뇌부에 대한 이 말하자면 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막을 수 없어서 이 수뇌부를 전부 다 현장에서 체포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경호처는 와해가 되는 상황이고요. 경호처 이외에 뭐 지금 현재 그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을 보여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 장벽에서 지금 이미 이 경찰의 어떤 정당한 이 출석 소환에 응하지 않는 이 세 명을 체포하면서 동시에 그 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는 예. 그런 상황이 되면 경호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대응들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예. 거기에 이제 형사기동대가 1,000명 정도가 조직적으로 체포에 아주 능통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순식간에 잘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빠르면 내일 새벽 아니면은 늦어도 모레는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주 우려라든가 또는 중요한 이제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관저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항변하고 있는 거는 불법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법원에서 단정지어서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 만에 하나 영장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수색영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수색영장 나온다 그러면은 군사비밀보호시설에서 어떻게 수색을 할 수 있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거를 가능하게 하려면 다시 또 형사소송법 111조를 또 얘기해야 돼요. 110조. 그러니까 제외한다. 김성훈 차장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내가 체포한 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군사시설에 대한 적용 제외를 제외한다라고 하는 걸 또 다시 또 불법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예. 대통령과 똑같은 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또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렇게 공수처가 무리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면 아마도 수갑을 채우고 양쪽 팔에 팔짱을 낀 채 카메라 앞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공수처가 지금 현재 2021년에 만들어졌지만 딱히 실적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기소된 건은 딱 하나가 유죄가 됐는데 그것도 2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를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쫓기다 보니까 무리해서라도 우리 공수처란 작은 조직이 대통령을 체포했다. 이런 어떤 트로피, 보여주기식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급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체포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다만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이고 체포 요건은 형사소송법에 이것도 나와 있는데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요건이 조금 구속영장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회 행안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2차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 스스로 백골단을 자처하는 단체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입니까 아닙니까? 현행범이 맞습니다. 현행범을 경찰이 눈앞에서 목도하면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 저지를 천명하고 가서 관저 앞에 서 있었어요.
실제 체포 저지를 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영장 집행을 할 때 이분들이 다시 가서 체포 저지 행동을 한다면 이 역시 현행범이죠? 체포 저지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현행범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김보엽 위원님, 예. 현행범 체포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경찰은 지난번에도 강경한 입장이었던 거죠. 지금도 맞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예. 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죠. 일단 현행범 체포를 막겠다고 국민의힘 의원들 지난번에 40여 명 정도가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기도 했는데 저는 최근에 중앙일보였죠. 국민의힘 의원들을 맹윤, 친윤, 멀윤, 반윤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맹윤이나 친윤 의원들 중에 체포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라는 걸 감당할 만한 의원들이 있을까? 그렇게 용기 있는 의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40여 명이 몰려갔다가 더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많아지지 않았잖아요. 확대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아마 그 옆으로 피하면서 소리도 지르고 피켓팅도 하기는 하겠지만 예.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만한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막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12월 3일 국회 안에 들어왔던 경금들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소소한 저항 혹은 정의로운 태업을 저는 목격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군인들의 눈빛이 흔들렸었고 몸짓에서도 당황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처부서야 할 적이었다면 거침없이 제압을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맨몸으로 막는 국민이자 시민들이었잖아요. 예. 이번에도 경호처 직원들도 당연히 저는 소소하게 저항하고 정의롭게 태업을 벌이지 않을까. 부당한 명령에 응하지 않아서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변호사들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자기들이 돕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국회 와서 그 국민의힘 민주당 대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일처럼 얘기합니다. 만약에 충돌이 생겨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기면 그거는 오롯이 최상목의 책임입니다.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이 그걸 방기를 해서 두 기관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고 부상을 입거나 혹은 그 이상의 불상사가 생기면 그거는 최상목의 책임이죠. 그게 안타깝다면 지금이라도 긴급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공수처, 경찰 혹은 경호처 모두 살상무기로 무장하지 말 것을 명령한다. 비무장 상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비무장 상태로 경호에 임하라. 이렇게 명령만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속보가 들어온 게 꽤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경찰 광역수사단이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2차 회의를 열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서울경찰청 그리고 마포청사에서 회의를 열었다고 하고요. 서울, 경기, 인천경찰청 기동대장 등 총경급 이상이 참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논의했고요. 집행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도 속보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서 제가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김성일 위원님, 네. 예, 현행범 체포 시사했다. 특히 국회의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발언 때문에 사실 행안위 회의 때 좀 소란스럽긴 했었어요. 근데 원칙대로 말한 겁니다. 법적인 대로 말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어떠한 범죄, 예를 들어가지고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사람을 그 자리에서 때리거나 위해를 가했을 때 현행범이면요 불체포 특권 안 됩니다. 예. 그 자리에서 체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그 자리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 즉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았던 사람들 다 체포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렇다고 국힘 의원분들께서 과연 2차 집행 때 가서 그렇게 스크럼 짜고 막으실 거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면요. 국민의힘 의원분들 굉장히 법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나경원 의원님 판사 출신이잖아요. 김기현 의원님도 판사 출신이고 추진우 의원님 검사 출신이고 뭐 너무 많아요. 이분들이 과연 지금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법원에서 이건 너네 영장 위법한 거니까 잘 막았어 라고 판단을 해줄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본인들 알아요. 이거 법원 가면은 자기들 처벌받는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법꾸라지 스타일로 뒤로 살짝 물러나서 항의 정도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 수준이 높아져서요. 그런 저급한 쇼 이런 거에는 좀 안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보름 만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산불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LA 산불이죠.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 교민 피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당부한다라는 내용인데 서영주 이준우 위원님 말씀만 좀 듣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이 사람이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여전히 취임부터 지금까지 공사 구분이 안 됩니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걸 구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내란을 저지른 것도 공사 구분을 못해서 저는 저질렀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어요. 이 메시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리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대통령 측의 권한을 대행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해야 될 일을 본인이 직무가 정지된지 않은지 그걸 구분을 못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늘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이 체포도 체포지만 치료가 필요하다. 저는 인지부조라든지 망상장애가 여전히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 치료 감옥까지 같이 좀 이렇게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정말 현실 인식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있다. 그렇게 좀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권한대행이 낼 법한 메시지다라는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개엄 후에 트럼프의 최측근이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통령 관저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찾아간 것은 적어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았다. 그 자체만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요.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군사보호시설을 마구잡이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간첩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고요. 북한은 지금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 끈끈한 동맹관계를 동맹관계로 확인시켜주는 이런 대통령의 제스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보 위원님 뭐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예. 여기서 갑자기 중국과 북한이 왜 나오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미동맹 중요하죠. 한미동맹 그렇게 중요한데 한미동맹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동안 얘기했던 게 가치 아닙니까? 가치는 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이 중요한 건데 미국 지금 주요 간부들도 윤석열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됐다. 민주주의가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짧게만. 예, 한 말씀씩 하시죠. 그리고 혹시 반론이 있으면은 네.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끝날 때 갑자기 붙어버렸네요. 예. 지금 내 집에다 불 질러놓고 이영만리 타국당에 불난 거 걱정하는 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산불이 났지만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속엔 천불이 나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에 불 질러온 거 이거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서 법 집행에 정당히 따르셔서 국민들 애태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네, 뭐 변함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합법하게 그리고 합법한 영장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 그런 입장을 변함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날씨가 좀 굳은 것 같으니까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